또 자유발언 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 때 시간이니까요. 나오신 애국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이고요. 국본의 정체성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란숙의 이재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인천에서 오신 정순대 애국자님 모시겠습니다. 이재명 때문에 대한민국이 바뀌어있는 맞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초의 하나님이 선들을 강조하시기 전에 너희들의 상태를 보시면 불안이 가득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 또 지나가시는 행인 여러분,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제 목소리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저께 가수 송대관 씨가 작곡을 하셨죠. 79이라는데요. 송대관 씨의 히트곡 중에 햇살이라는 노래가 있죠. 그죠? 아시죠? 거기에 꿈을 안고 왔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어떤 꿈을 안고 오셨습니까?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이라는 꿈과 이재명이 구속이라는 꿈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셨죠? 그래서 잠시 송대관의 햇살날이라는 가사를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겹쳐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햇살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햇살날 돌아온단다. 맞죠?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은 그 꿈은 이루어지고 최고면은 쨍하고 햇살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복귀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재명은 감방으로 가는 꿈이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돌아가신 송대관 가수를 추모하면서 명복을 빌고 제 연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애국민 여러분, 요즘 안녕들 못하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중범죄자 이재명과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던 한동훈이 두 놈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추운 날씨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대선 때 투개표 참관인을 24시간 했던 사람입니다. 사전 투표 때 소쿠리 투표 사태를 보면서, 소쿠리 투표 아시죠? 그죠? 소쿠리 투표 사태를 보면서 제 눈으로 직접 현장을 보고 싶어서 투개표 참관인을 하였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부정선거를 생생히 봤습니다. 사전 투표하면서 이재명을 찍어냈죠. 이렇게 석장에 포개진 투표용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채취한 증거가 제 스마트폰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지 아세요? 기퉁이가 잘리지 않은 그런 투표용지도 유효표로 인정했습니다. 투개표장에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CCTV를 설치해 가지고 감시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또 사전 투표한 사람이 본 투표를 하는 이중 투표도 있었던 거 유서에 보셨죠? 투표 종사원을 민주당과 짬짬이 선관위 사무국장이 맘대로 배치합니다. 지지율이 바뀐 선거구에 민주당 지지 종사원을 집중 배치하면 선거 결과가 바뀝니다. 선거 종사원을 어떻게 선별하고 배치했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선거 부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최소 3% 내지 5%는 이겼어야 합니다. 부정선거로 인해서 그 격차가 0.7%짜리 0.7%까지 줄어든 것입니다. 자칫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는 작게는 몇십 표 차로 당락이 갈립니다. 이런 부정선거가 결과를 바꾸고 지금의 거대 민주당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 부정을 말하면은 정신 이상자로 말하는 이준석에게 말합니다. 이준석은 들어라! 나하고 맞짱 토론 한번 하자!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말하는 이준석이야말로 미친놈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선거관리가 이렇게 엉망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저도로 독립기관이었으며 정말 후진적인 기관이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선관위는 개입해야 합니다. 선거 부정은 민주주의 최대의 적입니다. 이준석 같은 사람들은 선거 부정 관련 양심선언 자가 없기에 선거 부정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양심선언이 없는지 아십니까? 선거 부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처벌이 두려워서 양심선언을 못할 뿐입니다. 선거 부정을 저지른 자는 끝까지 찾아서 엄벌해야 마땅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거대여성 민주당의 의회 폭거 그리고 부정선거 이 두 개입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는 무차별적인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는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까지 암호로 삭감함으로써 정부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평소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바로 국가 비상사태였던 것입니다. 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죠? 대통령한테 만약에 국회 해산권이 있었다면 이런 국회는 진작에 해산시켰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회 해산시켰으면 비상계엄은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맞죠? 외국에서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른다고 하여 그 당부당을 법원에서 심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선거 결과로서 유권자인 국민이 심판할 뿐입니다. 대통령으로서 국회 견제장치가 없어 불가피하게 취한 계엄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누가 지켜야 되겠습니까? 정당한 목소리 이 땅에 언론인들에게 촉구합니다. 저는 집에서 조선일보를 봅니다. 동아일보도 가끔 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상당히 심합니다. 비록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장악한 언론사라고 해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은 공정하고 균형된 보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특히 MBC, JTBC, 경향신문, 한국일보는 대놓고 좌파를 자처하는 언론사니까 그렇다 치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화일보마저 균형을 잃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조중동 기자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인권어 최후 보루라 자처하는 사법부에 촉구합니다. 민주당의 협박에 공소죄가 불법 다양한 수사에 제동을 걸지는 못할지언정 그에 부의하는 저편향 판사들이 국민을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화난 국민들이 정권을 발동해서 생기는 그 어떤 불상사에 대하여는 사법부 책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국가지탱의 대들보이자 정치 갈등 최후의 중재자가 되어야 할 헌법재판관들께 촉구합니다. 진영 논리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지 마십시오. 헌법재판소는 운영돼 이미선이 4월 18일을 퇴임합니다. 그 시간표에 따라 쫓기듯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순리에 따라 균형있게 공정한 재판을 하여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이 나서서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가하고 촉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그 재판 결과를 믿고 신뢰할 것입니다. 끝으로 최상목 대행님 듣고 계십니까? 최상목 대행님 듣고 계십니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극자파 판사 마한정 헌법재판관으로 절대 임명하지 마십시오. 헌재가 임명하라 해도 민주당이 탄핵으로 협박을 해도 법률상 임명할 의무는 없으니 절대 임명하면 안 됩니다. 대행님의 강인한 선택이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애국민 여러분들께서 안녕을 임명하지 않도록 최상목 대행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대통령은 제가 없다. 비상계엄은 합법이다. 내란 세력은 민주당, 이재명은 내란 속에. 여러분 대통령을 석방하라. 감사합니다. 좀 전에 자유 발언을 하는 동안에 무지하게 그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개가 이렇게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어떻게 그 개를 이렇게 떨게 내버려 두고 여기서 얘기를 하느냐 해갖고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 나오실 때는 좀 더 따뜻하게 입혀가지고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말씀하시려고 준비해갖고 오신 정순대 애국자님에게도
여러분들의 그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밑에서 하시죠, 그냥.